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입니다. 어찌 꽃 한 송이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의 사랑의 마음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꽃을 다셨든 못 받으셨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가슴에 달린 꽃을 보면서 먼저 가신 그분들의 당신들의 어버이를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은 고사리 손으로 달아준 카네이션을 보면서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어버이날 특별한 어머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상으로 좀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두 아들을 어찌나 온실하게 잘 키우셨는지 아침에 여러분 만나보면 기분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윤평실 씨 그리고 아들 김민철, 김유한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모자를 소개해드린다 그랬지 남매를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어디 가면 남매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어머니가 정말 동안이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네, 좀 민망해하시긴 하네요. 네. 그리고 앞머리랑 이렇게 머리도 원래 이렇게 평소에 젊게 하세요? 네, 좀 그냥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해요. 어디 가면 누님 소리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설마. 더욱이 어머님 옷이 번쩍번쩍 거리는 게 아주 예뻐요. 아니 사회자들이 원래 좀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방송 시작 전부터 두 아드님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원래 네. 그렇게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원래요? 기분이 어떠세요? 두 아들한테 양쪽 손을 잡힌 기분이? 든든하죠. 정말 든든해요. 아들 없는 김혜영 씨는 좀 섭섭하시겠네요. 네. 아이고 가슴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고. 네. 지금 큰아드님 작은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큰아드님이 한번 우리 어머니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까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자면 극히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를 소개를 할게요. 이 세상 최고의 어떤 현란한 수식어라든가 어떤 찬사를 쏟아내서 부어도요, 말로 형언하기가 무척 힘든 그 세 글자가 있어요. 바로 그게 어머니라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자꾸 이 단어를 쓰고 또 써도 절대 아깝지가 않고요.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욱더 그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그 진가를 더욱더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최고의 갑부인 그 워린 버핏이나 그 빌 게이츠나 그다음에 중동의 석유 부자들 그리고 영국 왕실의 왕이나 왕자들의 그 돈이나 권력 어떤 명예로도 결코 살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식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촉촉하게 듬뿍 담겨 있는 이 사랑의 알갱이들이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최종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저희 어머니의 이 두 손이세요. 그래서 어머니 이 아들은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직업이 혹시 작가나 시인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원주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셔서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군요. 아니 어머니의 손이 어떤데? 어머니 손 얘기 마저 해보세요. 네, 어머니의 손은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비록 타인이 볼 때는 이렇게 화상의 후유증으로 남은 어떤 조금 좀 보기 불편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이제 두 아들에게 비춰지는 저희 어머니 이 두 손은 세상에서 못하는 게 없다라는 저희가 일명 만능손이라고 부르는 이 손이에요. 요리도 잘하시죠. 빨래도 잘하시죠. 그렇다고 저희가 빨래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빨래 시키네 그러니까 빨래 잘하시는 줄 알지. 그리고 옷도 만드시죠. 그다음 도장도 파시죠. 그다음에 운전도 선수하시면서 사회봉사 같은 것도 열심히 다니시고 오히려 이 손으로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시고 오히려 당당한 이렇게 모습을 오히려 삶 속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니까 오히려 저희 이 손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손이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바느질이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바느질은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가능하세요? 네, 그렇죠. 바느질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화상 후유증으로 굉장히 많이 이게 불편하시게 됐는데. 네. 바느질을 어쩌다 하시는 게 아니라 30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양잠정을 30년 하셨고 넘었어요. 바느질로 두 아들을 키우셨대요. 아니 그럼 진정한 전문가 수준이란 얘기잖아요. 전문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희 같이 그런 사람들도 네. 예. 네. 이제 제가 바느질을 이제 배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화상을 입고 나니까 얼굴도 이렇고 손도 이렇고 얼굴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녔고 근데 손을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넣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주머니가 있는 옷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직접.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배우게 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생계 수단으로까지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 됐어요. 그러면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다니시고 이제 지금 제가 워낙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옷 사이즈도 제일 작은 거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하면 다 고쳐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쳐서 내 몸에 맞게끔 또 해서 입어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만든 옷 입고 올라다가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해서 그냥 갖고는 왔어요. 그러니까 수선만 지금 하신 건 네, 거죠? 네. 근데 몸에 딱 붙게 정말 그쵸? 예. 자, 옷 사이즈가 크시대요. 우리 어머니들. 네.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다고요. 지금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김혜영 씨 이렇게 보면 솜씨가 나오잖아요. 특히 수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아까 저는 오늘 직접 만드신 옷을 갖고 오신 걸 봤거든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의상을 한 벌 더 가져오셨는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사신 건가 이렇게 봤는데 산 게 아니라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이렇게 반짝이던 스커트 이렇게 그 분홍색인데 정말 이 계절에 입으면 어울릴 그런 원피스였어요. 근데 날씨 때문에 그렇죠. 예. 은근히 대단하세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또 보통 분이 아닌 것이 이 장애인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대요.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세요? 지금은 제가 그 중증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에 이제 함께 제가 활동보조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정서 서비스에서부터 가사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공서의 일들, 은행 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동 또한 목욕 봉사 이런 것까지 다. 네. 아, 정말 손과 발이 되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예. 말 그대로. 자기가 사실은 불편해 보지 않으면은 어디가 가려운지 잘 모르잖아요. 네, 사실 네. 목욕을 시켜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안 불편해 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잘하시니까 아주 더 봉사하실 때도 아주 시원하게. 꼭 그 부분은 이제 정말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해주는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장애인은 이렇게 무릎 밑으로는 손을 자기가 닿지가 않는 그런 이렇게 그런 장애인인데 발도 그냥 발가락 사이사이 다 깨끗하게 잘 해주니까는 되게 제가 정말 기분이 잘한대요. 아니 저도 다른 제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못하는데 예. 다른 선생님들도 해주시는데 또 섬세하게 더 잘해준다고 그러실 것 좋아하세요. 같아요. 두 아드님도 어머니 봉사하실 때 같이 가고 그러시죠? 말씀 한마디 하신 작은 아드님. 네,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따라가자고 하시면은 기꺼이 어머니 주변에는 그 장애인 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꺼리낌 없이 따라가서 같이 봉사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앞서 형님이 어머니 자랑을 좀 길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네. 동생이 한번 어머니 자랑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형님이 아주 잘하셨거든요. 형님이, 네. 자 누가 잘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긴장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은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손으로 저희를 키워주셨고요. 운전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생계를 꾸려가시기 위해서 바느질도 배우시고 또 우리 아들 또
손자도 이렇게 봐주시고 직접 또 예,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있다고 자랑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선수네요. 그래서 예, 또 남들도 도와주시고 정말 어머님 손에는 정말 천사표선입니다. 네. 천사표손. 네. 근데 두 분이요, 아드님 두 분이 보니까 두 분이 다 인물이 좋으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이 화상이 기 전에 제 얼굴을 더 닮으신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엄마의 얼굴을 더 그리고 닮았나? 하나들은 친탁해서 갖고 하나들은 네. 외탁해서 갖거든요. 예. 작은 아들은 애삼촌을 많이 닮은 것 같고, 큰 아들은 이제 아빠하고 제가 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큰 아들은 이제 양쪽을 더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보면 아빠 생각나고 이쪽 보면 오빠 생각나고 그러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참 이런 거 여쭤볼 때가 제일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네. 타고요. 네. 네, 제가 19살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운전수가 이제 그 담배 피우려고 가스라이터를 켜버리는 통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됐는데, 이 화상이란 게 정말 후유증이 너무나 커요. 그래가지고 참, 아픈 상처들, 그것들을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화상 환자들, 특히 이렇게 성심병원 같은 데 가면은 화상 환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들 딱 보면은 그냥 제가 그냥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 있죠. 그 아팠던 상처들이. 막 그 상처를 면도 날로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 저렇게 웃으면서 너무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아주 힘든 일을 겪고 그걸 이제 이겨내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두 아들의 그 아버지 남편과의 사랑이 좀 힘을 많이 주셨겠네요. 그렇죠? 어머 저 웃음소리는 뭐예요? 아이고 참. 아유 참 왜 그런 걸 물어본대요. 네. 아니 몇 살 연애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니 얘 아빠도 이렇게 장애를 그 중학교 때 아파가지고 뼈가 그렇게 그 구멍이 뚫려지는 그런 뼈의 병이어가지고 그 고관절에서부터요 다리 요 허벅지까지 이렇게 해서 뼈를 이렇게 인공뼈를 넣었었대요. 고관절이 이제 네. 썩었군요. 이렇게 쉬운 말로.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수술하는 것도 아주 대단해요. 편지를 너무 잘 쓰고 그래가지고 막 한경직 목사님 뭐 그런 분들한테 편지해가지고 전주예술병원에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저는 결혼할 생각도 안 했죠.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도 그냥 결혼하자고 그냥 저금통에 어머 자랑을 저렇게 하시다니.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또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저 젊은 나이에 그냥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냥 먼저 갔어요. 그럼 이 두 아들이 몇 살 때? 제가 저도 초등학교 3학년. 예. 형이 3학년, 제가 1학년 때. 아니, 네가 3학년? 5학년. 형아 5학년. 네. 그때. 그러면 그렇다면은 정말 아이들도 크고 있고 뺑소니였으면 어떤 그 보상도 받지 못했을 상황인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저 혼자 이 아이들을 못 키웠죠. 예, 살아가는 데에는 물론 제가 바느질만 해서 키우기는 어렵고 예,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 또한 우리 이웃에 그리고 또한 지인들, 친척분들 그리고 가장 진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늘 곁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행여 잘못될까봐 늘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했던 그
신앙 공동체 가족들 그분들의 그 사랑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저거 하니까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기를 원해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로 좋았어요. 아니 큰아들이 5학년 때면 정말 철 들까 말까한 그런 나이인데 그 아픔 겪고 또 커가면서 일단 또 장남으로서 책임도 좀 느껴지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기억이 나세요? 어떠세요? 네, 많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약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겨울철에 연탄재를 버려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비료푸대 안에 담아둔 연탄재를 각 골목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쓰레기 차량이 오면 이제 건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 한 6시쯤 나가서 딱 기다려보면 이제 다 어머님들만 나오세요. 그래서 가끔 어쩌다 아버님이 한번 나오시는데 그거는 마른 하늘에 번개불이 사막에 있는 콩 한 쪽을 맞출까 말까 할 정도로 희박한 그 비율로요. 가끔 한 번씩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말을 진짜 잘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제 나이 또래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저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일 어린이.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또래 애들은 잠을 자고 있겠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러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예. 어떤 생각을? 그냥 당연히 나는 얘네들부터 더 일찍 일어나는 좀 바르고 착한 어린이? 뭐 이런 생각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인사를 안 하고 이제 처음 이제 서먹서먹 하시는 그 어머니들의 눈빛들이 쟤는 뭐야 하면서 약간 좀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뭐 화상 입으신 분의 뭐 아들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 그 눈빛으로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빛들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쌍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 아들인데 왜 그런 눈초리를 볼까 이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날은 이제 먼저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밝게 인사를 드리니까 향후에는 우리 아들도 너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좀 반전이 돼서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기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참 대단하네요. 저 나이에 그런 상처를 받으면 대개는 이제 한 번씩 삐뚤어가는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억울하고 화난 거를 다른 쪽으로 푸는 게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걸 아주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라디오 진행하면서. 그러면은 꼭 사춘기 때쯤 되면은 엄마 아빠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되려 같이 뭐 사람들 이렇게 놀리면 친구들이 놀리면 같이 자기도 아버지를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어머님이 잘 키우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잘 큰 거예요, 정말? 어떻게 차남 얘기 좀 해보세요. 장남 얘기하셨으니까. 당연히 어머님의 그 교육열이 강하셨던 거죠. 인성교육이 강하셨던 거고요. 또 어머님께서 입으셨을 이 화상 고통을 생각하면요, 차마 나쁜 길로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나이에는 그런 아픔이 헤아려지질 않을 텐데. 어쩜 이렇게 보물을 어머니 양쪽에 끼고 앉아 계세요. 부러워요. 보물이에요, 진짜. 어머니 아드님들이. 옆에서 아들들이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놈들이 그랬구나. 근데 저희 가족들이 참 이렇게 이야기들을 잘해요. 그냥 이렇게 소통이 잘 된다고. 대화를 잘하시는군요. 예. 그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다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여자친구 사귀는 이야기도 그냥 다 잘하고. 근데 며느리도 들어오니까 또 저놈도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면 먼저 형보다 먼저. 네, 제가 먼저 결혼했어요. 뭐가 그렇게 또 급하셨대요? 아니, 형더러 먼저 가라고 했는데 형이 먼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인이 있었는데 이제 형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순서가 형이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형이 양보를 한 건지 형이 능력이 없었던 건지 이 부분에서 형의 얘기 좀 들어보죠. 저는 100번 양보를 했죠. 그리고 먼저 이제 동생이 경험을 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난 그 경험을 저한테 물려주면 제가 쉽게 형제 관계가 좀 미묘하네요. 네. 근데 물려봤고요. 2살 차이라고 그랬나? 2살 차이? 네, 2살 차이입니다. 우리 집도 형하고 나하고 2살 차이인데 내가 여자는 더 먼저 생겼거든.
근데 보니까 희한한 게 형이 잘생겼죠? 귀엽고. 근데 왜 아직까지 총각인 게 이상해요. 돈 버느라고 안 간 것 같아. 돈 버느라고. 어쨌든 며느리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네. 며느리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쩜 예뻐요. 얼굴이 저렇게 맑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저가 28살이고요. 오빠가 30살 때 3년 전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엔 오빠였는데 지금은 남편이신 거고. 아니요, 지금도 오빠라고 부르는. 이 어른들이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부르시면. 근데 둘은 연애하는 기분으로 계속 사는 거죠, 뭐. 네. 아기까지 나오셨다고요? 네. 그럼 아기는 몇 살이에요? 하기는 작년에 나와서 이제 올해 2살 됐습니다. 아유, 이쁘겠어요. 네. 어머님이 정말 특별한 어머니시잖아요. 네. 이번 기회 한번 자랑해보세요,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들밖에 없으셔갖고 제가 이제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저를 되게 딸처럼 딸 대하듯이 이렇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가 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이 북적북적 되니까 제가 외동딸로 자랐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도 봐주시고. 네, 어머니께서 바쁠 때 애기도 봐주시고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신혼 때는 네.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한번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때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참 심통방통해요. 네. 저는 이렇게 집안이 북적북적 돼야 또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렇게 예쁜. 목도머리네.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도자기 엑스포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2년마다 세계 도자 비엔날레 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영어 통역 으로 왔어요. 와이프가 영어 통역 도우미로 왔는데 거기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우리 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씨를 놓치면은 평생 장가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님을 추월할 수밖에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천사의 마음 얻으셨어요?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안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시를 했고요. 그래서 또 와이프도 또 뭐 저의 이렇게 미모를 보고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결혼에 꼴인해서 예쁜 아들까지 낳아줘가지고 정말 고마운 아내입니다. 용기가 있었군요. 형보다. 이 집 사람들이요 조금씩 이상해요. 네. 아주 말씀을 수려하게 하시면서도. 네. 형님 부러우시겠어요. 워낙 사이가 좋아서.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앞으로 더 잘 살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형님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뭐 올해 안으로 반드시 기필코 해야죠. 그래서 제가 더 학원인데 실례지만 스피치 학원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근데 부러운 거는 저렇게 둘이 손을 저렇게 꼭 잡고 있어서 어떤 연인이 나와도 그렇게 시간 들여서 이렇게 양손을 잡고 있는 적이 우리 없었거든. 어머니 손은 하나도 불편한 손도 아닌데도 한 번도 저렇게 붙잡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참 보기가 좋아요. 어머니 손에 땀티 날 것 같은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 아들들이 어머니가 정말 식사하실 때 어머니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식하고 이제 다시 나올 때 이럴 때 그렇게 신경을 써준다면서요.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저기 했을 때 어렸을 때랑은 별로 안 나갔잖아요. 외출을 잘 안 하셨어요. 외출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아주 그냥 뭐 어디든지 다 사람 아무리 많은데도 잘 데리고 나가고 또 우리랑 같이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이.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은 엄마나 부모가 학교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어머니가 진짜 학교를 다녀오셨는지. 진짜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때 아빠가 갔고 그랬는데 얘가 중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때 자기가 상을
탔는데 와서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안 갔어요. 솔직히 얘네들 체면 때문에 제가 안 가요. 혹시 그냥 엄마 이러고 생겼다고 친구들한테 왕따나 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 할까봐 늘 아이들의 그 친구들 때문에 안 만나러 학교 같은 데를 잘 안 찾아갔어요. 엄마 마음이죠, 엄마 그랬는데 마음. 그렇게 아주 서운해가지고 그때 말도 안 하고 컴퓨터에다만 막 쓰더라고요. 자기 섭섭한 감정을. 이 얘기는 아들들한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큰아들. 근데 제가 이거는 어머니의 기우고요. 이제 저희는 절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이제 어떤 야영이라든가 학교에서 뭐 2박 3일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모님을 동행을 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먼저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는 선배들 다 알아서 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야 이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오히려 저희들을 더 불쌍하게 보지 않고요. 더 좀 위대한 존재로 저희를 보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예. 그리고 오히려 효자도 아닌데 그냥 효자라는 이 타이틀이 이렇게 딸려오더라고요. 저희는 한 게 없거든요. 어머니 모시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뭐 이랬을 뿐인데. 예. 둘째 아들 그 졸업식 때 그렇게 서운했어요? 어머니 안 하셨는데. 예, 뭐 저기 다른 부모님들은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머님이 외모가 이렇다고 하셔가지고 제 어머니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자식으로서는 제 졸업식 날 같이 와주셔가지고 기념사진 한 장도 찍고 그러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서운했던 거죠, 그때는. 네. 그런 같이 찍은 기념사진들이 없으니까. 네. 그럼 그 졸업식에 누가 가셨어요? 아버지도 안 계셨고. 아버지 안 계셨으니까 없었죠. 안 가고. 이제 근데 이제 또 대학교 졸업할 때도 얘는 또 교수님한테 교회 나를 데리고 가서 또 소개를 시키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이제 오신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못 오시고, 안 오시고, 큰 녀석도 그렇고 가면 아주 서울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의 이제 인위적인 힘으로 어렸을 때는 이제 아무리 오라 해도 그치, 이제 안 엄청 안 오시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꼭 모시고 가고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제 요 녀석이 학생회장 하고 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오시면 서운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꽃다발을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드리자. 그래서 친구들의 꽃다발을 다 빌려서 사진만 꽃다발 이쁘게 찍어놓고 있어 보이게끔요. 그리고 돌려주고요. 실속 있어요, 아주. 그렇죠. 잘 되겠네. 이게 이 집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은근히 자랑을 다 섞어요. 말할 때마다. 근데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이 집 식구들이 이분들이 다가 아니라 또 계시다면서요? 네, 우리 삼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삼촌인지 좀 소개해 주셔도 돼요? 네, 저희 가족이에요, 가족. 네. 나오시네요. 삼촌 좀 우리 모시겠습니다. 작은 아드님이 가서 좀 모시고 나오시죠. 네. 네.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시는 삼촌을 저희가 지금 모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삼촌이신지. 저 친구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이빙 하다가 다이빙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가지고 전신마비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면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이상 수동 휠체어에서는 이제 혼자 못 다녀요. 이렇게 그러시군요. 앉아 있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같이 살게 되셨어요? 제가 시설을 많이 전전하다가 이제 또 신앙을 하게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살고 싶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삼촌은 어떤 분인지 말씀 잘 하시는구나.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는
그 화목한 가정을 원하세요,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이곳은 에너지의 충전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에너지 충전이 되면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나고 남들에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역으로 이제 가정이 아주 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공간이 돼버리면 사회생활을 당연히 못할 거며 남들한테 짜증 낼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작은 틀 속에서 이제 각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어떤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는 꼭 혈연만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혈연이 비록 이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상이 우리와 똑같은 가족의 일원으로 뭐 부족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통하는 가족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몸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 정신은 굉장히 건강하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좋은 조언,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아버지와 같은 역할들 그야말로 삼촌의 역할을 해주시는 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께서도 이제 삼촌과 이렇게 삼촌을 도와주시고 이럴 때 이제 어머니가 힘드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말로 이렇게 어머니의 그 아픈 곳들을 위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어떤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저희 소중한 가족이죠. 그냥 그래서 아니 삼촌 식구들이 모이면 진짜 시끄럽겠어요. 말씀들이 워낙 좋아져하고 그렇죠. 뭐 재미도 있고요. 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죠. 가족의 분위기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매일 화기애애하고요. 네.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어떤 문제든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좋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더 챙겨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참 삼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집 식구 많네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집에 네. 보통 분위기 메이커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이제 분위기 막 살리는 사람 누구예요? 예. 예, 그 누구예요? 누가 그런 역할을 하세요? 분위기 살리는 역할. 어머니. 아, 큰아들. 큰아드님 어머니가 손주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 분위기를 띄우세요? 그 구연 동화도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야, 네 동생 있냐? 여동생 있냐? 이래요. 예, 학창 시절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목소리로. 어머니께서 목소리가 나 엄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죠. 네. 어머니 구연 동화시죠. 그죠? 그리고 손자한테도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면서 오히려 굉장히 거꾸로 어머니께서 이제 손자를 데리고 나가셨으니까 애 낳았냐고 다른 분들이 할머니인데 젊어 보이시네. 내일 모레면 환갑이세요. 네, 그런데 보세요, 초절정 동안 아닙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 모습이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모습이실 거잖아요. 네. 아니 며느님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항상 이럽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해드리고 서로 띄워드리고. 뭐 그게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칭찬 빠진 게 며느리 칭찬이 빠졌어요. 며느리 사랑이 빠졌어요. 네. 어머니가 좀 해주셔요. 우리 며느리 진짜 아유 저놈이 딸이야 우리 집에 딸인데 너무너무 편안한 관계예요. 가족 뭐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고 며느리는 한쪽에서 목욕하고 나는 한쪽에서 일 보고 그 정도예요? 그러고 또 너무 이쁜 게 사실 요 녀석들은 내 아들들이니까 엄마가 뭐 지들 어차피 뭐 선택해서 엄마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만났잖아요. 아들과 엄마로 만난 인연인데 며느리는 정말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곳에서 자라서 우리 집에 왔는데 엄마 이러고 생겼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러고 생겼는데 그래도 전혀 뭐 그런 거 내색 안 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게 없어. 어디 가나 어디 가서도 당당해.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도 아무리 사람 많은 데 가도 어머니 하고 뭐 이것저것 챙겨주고 또 학교에서 근무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또 프로그램이 있대요. 무슨 프로그램? 동양화 프로그램이 있대. 그러니까 그거 배우자고. 배우자고. 그래가지고는
아유 참 너 창피 안 하겠냐? 선생님들 모두 다 계신데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네요. 그래가지고 겨우 가자 그래갖고 지금 동양화 배운다고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아들 둘 있는 집이 저렇게 재밌는 집이 없죠. 사실은 아들들은 잘 엄마랑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뭐 아들들도 말 잘하고 며느리도 잘 들어. 삼촌도 참 대단하신 집이고 이게 아마 이 부모가 보여준 엄마가 여지껏 자식들한테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까 제가 정말로. 잠깐 드렸던 말씀이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먼저 어머니 불편하시지 않게 포크부터 다 챙겨서 예 나중에 포크 쓰시기 편하니까 그리고 어디 외출하면 또 어머니 편하시게 차를 또 위치를 바꿔놓고 둘 중에 어느 아들이에요? 그거 자랑할 만해 진짜. 이 자랑하세요. 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은 어머니께서는 이제 차를 이제 대기 좋게 그냥 직진해서 대세요. 그러시면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이제 어머니 차가 그렇게 대져 있으면 나가실 때 편하시라고 다시 또 빼가지고 바로 대놓고 아주 소소하지만 그런 것 차를 이렇게 어머님 앞뒤를 사랑하는 바꿔놓는구나. 네. 이렇게. 간절하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아이고 가스가 떨어졌어 차에 가스가 다 거의 다 달랑달랑해. 근데 나가 아침에 딱 가서 출근하려고 보면 만땅라고 가득 차 있고 아들이 그새 차는 또 완전히 새 차는 깨끗. 저를 키워주신 거에 비하면 제가 그런 거 소소한 거 하나를 늘 같이 살면서 안 해드리면 어떻게 보답해 드리겠어요. 네. 너무 해드려야죠, 진짜 잘해요. 당연히. 진짜 네. 그렇게 잘해요. 진짜 부러우시죠? 어떻게 하면 아들을 저렇게 키울 수 있는 거죠? 365일 늘 어머니한테 그쵸 레이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우리 딸 아이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부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딸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딸들로 커졌으면 좋겠다. 그게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저의 롤 모델이세요. 그래서 오늘 더 어버이날 노력할게요, 저도. 네, 두 아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어머니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 한번. 네, 간단하게. 비록 타인의 실수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퇴원을 하시고 나서 오히려 그냥 죄인처럼 숨어서 지내셨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저희를 낳아주셨고 그다음에 오히려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삶을 기쁘게 살아주신 어머니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랑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부러워요.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가족이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버이날 이 아침에 보여주셨습니다. 늘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